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진도별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보실게요. 1번은 한계 효용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1번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파른 상품은 소비자들이 쉽게 식상해 하는 상품이다. 여러분,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요, 물건을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한 단위 추가했을 때 얻게 되는 효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이라 할게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먹는다 합시다. 근데 한계 효용이 어떤 거는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 높이가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 효용 곡선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얻게 되는 한 단위 추가해서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를 나타내요. 근데 그 다음에 떨어지는데 이게 조금씩 떨어지는 거네요. 체감하는데. 자, 만약에 극단적으로 한계 효용 곡선이 수평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좀 신기한 사람이야. 아이스크림을 하나, 두 개 계속 먹더라도 만족감이 추가적인 한계 효용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만족감이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처음에 먹었을 때는 만족이 높은데 그 다음에는 자꾸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떨어지는 정도가 더 크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커요. 이렇게 되면 한 개째 먹었을 때 효용은 똑같을지 모르겠는데 두 개째 먹었을 때 만족감이 확 떨어지고 세 번째 먹었을 때 확 떨어져요. 그래서 한계 효용에 대한 이게 우하향하는 걸 정확하게는 이제 감소한다고 해야 되는데 학자들이 그냥 체감한다라고 이렇게 익숙해졌어요. 체감의 정도가 크면, 한계 효용 체감이 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한 개, 두 개 먹었을 때 쉽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식상해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맞는 표현입니다. 아셨죠? 다음 2번 볼게요. 자,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재분배하게 되면 사회적 총효용은 증가한다. 이게 바로 이 뜻이야. 부자는요, 돈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그리고 이 사람이 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한테서요, 만약에 100만 원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줬다라고 할게요. 뺏었다기보다는 이제 뭐 기부를 하던 그렇게 했다라고 할게요. 그 부자도 돈을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슬퍼할 거야. 근데 슬픔의 정도가 그냥 조금이에요. 마이너스 한 10이라고 할게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이 기쁨은요, 100만 원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한계 효용이 총 효용 자체가 증가하는 거라 봐도 되고 한계라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한계 효용이 증가해서 만족이 증가하는 게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는요, 이렇게 재분배를 했잖아요. 이러한 재분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재분배를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기쁨이 부자의 슬픔보다 훨씬 더 크게 되면은 이렇게 재분배했을 때 사회 전체 행복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자, 3번을 한번 보시면 3번은 네, 여기 보시면 이게 MRS가 되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보긴 할 건데요. X제 한 단위에 대해서 얻게 되는 한계 효용이 그렇죠. 이게 MRS를 뜻해요. PY분의 PX보다 크다면,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된다면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세요. 그래서 분자에 초점을 맞추시면 X제가 우리 관심이라니까요. 원래 MRS입니다. 그런데 X에 대한 가격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그걸 물건 살려면 그만큼 돈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코스트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PX라는 이쪽 느낌이 X에 대한 코스트 느낌이고요. 여기 X에 대한 한계 효용이다 라고 하면 요건 느낌이 베네핏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제 한 단위에 대해서 내가 지불하는 대가를 치르는 코스트보다 얻게 되는 베네핏이 크면 X의 소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늘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X의 소비를 증가시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예산선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X를 늘리고 그럼 Y를 줄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X를 줄여야 된다 했으니까 땡 틀렸고요. 4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건에 대한 그 시간이 널널한 사람이 그렇겠죠. 바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시간에 대한 한계 효용이 굉장히 소중하니까
됐어. 나 물건 고를 시간도 없으니까 뭐 비서를 시키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시간보다는 물건에 대한 아니면 돈, 이게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5번에 보시면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는 시장 가치는 한계효용으로 측정한다. 우리가 얘기했죠. 물과 다이아몬드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 가치는요, 물이 더 필요해. 근데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로 봤을 때는요,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게 평가받는 거야.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물과 다이아몬드의 패러독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결론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한계 효용 학파가 등장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과 다이아가 있으면 우리가 사용가치라는 말을 씁니다. 사용가치. 우리 생활에 필요한 사용가치는 물이 다이아보다 훨씬 더 높은데 교환가치라고 합니다. 이 교환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시장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시장가치는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했니?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용가치 있잖아요. 이 사용가치가 바로 우리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건데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면 총효용이요. 토탈 유틸리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건데 이거는 한계 효용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마지널, 한계라는 말을 씁니다. 마지널 유틸리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살짝 여기다 할게요. 이렇게 해야겠네.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생활에 뭐 꼭 필요한 건 아니라서 수요가 좀 작아요. 근데 공급도 이렇게 굉장히 작죠. 다이아몬드 이렇게 돼 있고. 물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수요가 굉장히 커서 이렇게 수요가 커요. 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공급량도 굉장히 많은 거야. 물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한계 효용 학파가 역설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 높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이렇게 결정되는데 이 높이가 바로 이게 한계 효용이야. 근데 이 높이가 바로 한계 효용인데 다이아의 한계 효용은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의 한계 효용은 물의 한계 효용보다 어떻게 더 큰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교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한계 효용의 총합인데 그게 바로 요거야 요거. 요거 쭉 연결하면 이게 총효용입니다. 총효용. 다이아몬드의 총효용은 이거야. 그래서 총효용 다이아몬드의 총효용은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물의 총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물의 총효용은 이거지 이거. 어이고 여기 더 크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물의 총효용이야. 그래서 토탈 유틸리티 물 이렇게 보면 물의 총효용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3번 이렇게 틀린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2번 문제는요. 뭐 이것도 총효용과 한계효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소비량이 증가할 때 처음에는 효용이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가게 되면 체감적으로 증가하고 궁극적으로는 효용이 감소합니다. 총효용의 함수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총효용의 형태인데요. 토탈 유틸리티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어떤 상품? Q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체증적으로 증가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체감적으로 증가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아예 체감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꼴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균 효용과 한계 효용을 그려야 되는데 우선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면 자, 우선 평균 효용을 그려봅시다. 평균 효용은요. 원점에서 기울기를 나타내요. 그럼 몇 개만 찍어볼게요. 그럼 평균 효용은 이거야. 이게 평균입니다. 이게 평균이야. 여기서 가장 높아지는 게 여기에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은 이제 다시 또 작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평균 효용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한계 효용은 접선의 기울기야. 네, 빨간 색깔로 할까요?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변곡점이 가장 커져요. 그래서 변곡점이 점점점점해서 가장 커지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평균과 한계가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돼서 여길 지나고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 빵 되는 거니까 점점점점 이렇게 밑에 내려가는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한계 효용은 제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1번 볼게요. 총 효용이 극대될 때 평균 효용이 빵이다. 여기가 총 효용이 극대인 점 이해 가시죠? 여기요. 어이구 색깔이 좀 그러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총 효용이 극대인 점인데 한계 효용이 빵이라고. 그래서 평균 효용은 빵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땡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 평균 효용이 극대일 때 평균과 한계는 같다. 여길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과 한계가 같다. 이해되시죠? 3번 한계 효용이 평균보다 크면 이거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굉장히 제가 중시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 목욕탕에 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목욕탕에 물이 있는데 짠 물이 있어요. 평균 온도가 40도씨라고 합시다. 40도씨야. 근데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온도가 40도씨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물을 버요. 추가적으로 붓는 물을 우리가 한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물을 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효용이 한계 추가적으로 물을 붓는데 이게 평균보다 크면 50도씨 물을 붓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평균 온도는 어떻게 물이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질까요? 그대로일까요? 당연히 뜨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직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한계 효용이 평균 효용보다 크면 이거이면 그 다음 이 한계를 포함한 평균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단위에, 어떤 단위에 대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안 보여요. 근데 아무튼 뭐 A, 알파, U라고 돼 있다라고 하면 그 각각 단위에 대한 한계용은 합한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관계인데, 마지널 유틸리티. 이 기본 강의 때 제가 막대 그래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총효용을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잘게 쪼개게 되면 한계효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계효용을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 서메이션 하게 되면 아니면 이거를 연속선상에선 적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적분하게 되면 총효용이다. 요런 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 문제 풀거나 할 때는 요 미분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적분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다음 5번 한계 효용이 양인 경우에는 총효용이 증가한다. 여기 보시면은요. 한계 효용이 어떻게 돼? 양이니까 여기가 한계 효용이 아이고 색깔이 너무 비슷하네. 한계 효용이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지금 양이잖아. 양인 경우 여기 플러스니까 이 제로가 될 때까지도 총효용은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아셨죠? 언제 총효용이 떨어집니까? 라고 하면 총효용이 언제 떨어집니까? 하면 여기가 떨어지는데 이때는 한계효용이 마이너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한계효용이 플러스다 라고 하면 총효용은 계속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여기다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면 이걸로 그냥 쓸게요. 한계 효용이 0보다 크게 되면 5번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소비했을 때 한계 효용이 더해지는 거니까 이 총 효용은요. 증가해요. 증가하게 되고요. 만약에 한계 효용이 0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총 효용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계 효용이 만약에 0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총 효용이 맥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네, 3번도 무차별 곡선과 관련된 얘기인데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한 상품이 1번, 한 상품이 효용제이고 효용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재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재화라는 것은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라는 거야. 소비할수록 만족이 증가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비재화다라고 하면요,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은 비효용일 때 이게 비재화 또는 비효용이라고 여기서 썼어요. 배드다라고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좋게 얘기해서는 한계 효용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차복선은 우상향한다. 맞죠? 두 재화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있으면 이게 X재가 되고 Y재가 되면 한 재화가 쓰레기가 있으면은 그러면 우상향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쓰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노동하는 거 있잖아, 노동. 이거 쓰레기예요, 쓰레기. 노동 좋으세요? 좋으시면 말하세요. 제가 돈도 안 주고 막 일 시킬게요. 아니잖아. 우리가 노동을 하게 되면 여가가 좋은 거지. 노동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비라고 할게요, 소비. 물건을 사서 소비하게 되면 여러분들 만족을 누리게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재화예요. 그럼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찰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효용은 어디로 갈수록 증가합니까? 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둘 다 재화가 되면 우화형하고 둘 다 쓰레기면 다시 우화형하는 거 아시죠? 둘 다 쓰레기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가 둘 다 쓰레기가 있을까요? 이 거시경작에서 나오는데 이거 실업률 이거 쓰레기야. 쓰레기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많을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거 쓰레기예요, 쓰레기.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것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둘 다 쓰레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차곡선이 대략 이런 식의 쓰레기를 등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곡률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고요. 어디로 볼록하냐는 한계 대체율에 따라 다르죠. 안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계 대체율을 일정하면 무차곡선은 우화형하는 직선이다. 이거 완전 대체제 관계인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2번 보시면 효용함수가 뭐 x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이 무차곡선을 나타내면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y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y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의 기울기의 인디퍼런스 커브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 한계 대체율을 한번 구해 봅시다. 한계 대체율. 자, 무차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RS 한계 대체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는요. x제에 대한 한계 효용과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x로 미분하게 되면 1이고요. y로 미분해도 1입니다. 그래서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봅시다. 정상제와 기펜제의 대체 효과는 음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정상제와 기펜제 우리 대체 효과는 항상 음이에요. 근데 기펜제는 뭐라고요? 우리 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또 보긴 하겠지만은 기펜제는 열등제 중에서 삐딱선 효과가 소득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에 이렇게 수요 곡선이 마샬의 수요 곡선, 오디너리, 보통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기펜제는 우상향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대체 효과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 효과는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가격 하락에 의한 실질 소득 증가로 소비량이 증가하는 소득 효과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기펜제인 경우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4번, 3번,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X의 가격이 만약에 하락했어요.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우리가 싸진 거를 다이렉트리 많이 소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X의 소비량이 증가한다니까요. 근데 X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예산선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 자, 이때 만약에 어떤 재화가 정상제면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득 효과가 되는 건데 X의 소비량이 같이 증가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상제 이렇게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등제인 경우에는 이게 소득 효과가 X의 소비량이 감소한다고요. 근데 이 삐딱선이 효과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이 삐딱선이 효과가 별로 크지가 않게 되면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X 소비량이 증가하는 대체 효과보다 얘가 작으면 총 효과는 이거 두 개 합하는 건데 대체 효과가 크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랑 똑같은 효과를 보이게 돼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때 열등제라는 게 돼야 됩니다. 얘가 열등제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상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정상제인 경우는 뭐 우상향하거나 뭐 그럴 일이 없어요. 수요 곡선이. 근데 이 열등제인 경우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공간이 좀 부족해서. 자, 만약에 이 재화가 열등제라는 전제 하에서 열등제 중에서
상식에 통하는, 우리 대체 효과는 상식에 통하는 효과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게 되면은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우리 삐딱선이 효과가 우리가 소득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보다 삐딱선이 효과가 만약에 더 큰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X의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삐딱선이 효과가 더 큰 거니까 X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X의 소비량이 떨어지는 효과가 만약에 더 큰 거야. 그래서 얘가 더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게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 맞아요. 그래서 열등제 중에서 삐딱선이 효과인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 이걸 바로 우리가 기펜제, 요즘은 기푼제라고 얘기합니다. 슬픔이 느껴지는 재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효과가 플러스인 경우는 수요 법칙의 그 예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게 되면은 이행성이 위배된다. 맞는 얘기죠?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면 그게 단조성,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는 것이고, 교차하게 되면 이행성이 위배된다 해도 되고요. 단조성이 위배된다 해도 돼요. 이거는 뭐 기본 강의 때 뭐 많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요. 자, 4번 문제는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맥주와 소주의 한계 대체율 2구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1번 한계 대체율이 1에 MRS인데요. 맥주가 관심이냐 소주가 관심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경우 우리 맥주에 관심을 둡시다. 그럼 맥소가 돼요. 소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맥소 하면은 이게 지금 얼마라고요? 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는요, 맥주에 대한 한계 효용이 소주에 대한 한계 효용의 비율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맥주의 한 병 가격이 이거랑 비교하는 거죠. 맥주의 가격이 있고 소주의 가격이 있어요. 맥주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600원. 소주의 가격이 250원 이렇게 있어요. 맥주의 가격이 600원, 소주의 가격이 25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랬을 때 현행 수준은 소비 수준은 최적이 아니다. 맞죠? 지금 최적이 아니지. 부동호가 이쪽이 크잖아. 이 MRS랑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예산선 기울기가 똑같을 때가 우리가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다음 2번. X제 가격이 하락하고 Y제 가격이 상승해도 최적 소비점은 불변일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아니요. 우리가 보면 최적 소비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의 MRS, X, Y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얘가 예산선의 기울기랑 PX, PY가 같을 때가 최적입니다.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수평축이 X, 수직축이 Y 이렇게 있는데 예산선이 있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디가 효용 극대화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효용 극대화점을 나타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X제 가격이 하락하고요. Y제 가격이 상승했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얘가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부등호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의 가격이 하락하고 Y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점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둘 다 변했으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요걸 축으로 해서 이렇게 변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변했다 합시다. 그럼 요 점이 효용 극대화가 아니지. 어떻게 해요? 여기 어느 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디 점은 직관적으로 봐도 어떻게 됩니까? X의 가격이 싸졌으니까 X의 소비량을 늘리고요. Y의 소비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X의 소비량을 늘리고 Y의 소비량을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소비자에게 여기 보시면 T1에 종량세가 부과되면 T가 너무 작아서 죄송한데 예산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T1에 종량세를 부과했으니까 XJ에 부과했잖아. 그럼 XJ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가격이다 T만큼. 이거 좀 힘드신 분은 넘어가셔도 돼요. 예산선에도 여기 보시면 여기도 한번 살짝만 써볼게요. 3번 한번 문제를 한번 봐보시면 3번 보시면 원래 우리가 예산선을 이렇게 써요. 소득 M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X의 가격
X 그리고 Y의 가격 Y 이게 예산선이잖아요. 이거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세금을 때렸다니까 X의 가격에다가 T1에 세금을 때린 거야. T1에 텍스를 부과하게 된 겁니다. 부과시. 자 그러면 X의 가격이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X의 가격에다가 T의 세금을 때리는 거야. T의 세금을 때리니까 가격이 이렇게 변해. 그럼 이걸 여기다가 위에 대입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4번 보시면 4번은 Y의 가격이 10원이고 소득이 500원인데 소비자 균형점에서 이렇게 됐으면 한계 대체율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Y의 가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소득이 500이야. 지금 위에 걸로 따지면 소득이 500이고요. X의 가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정보가 없어. X의 가격이 정보가 없고요. 그 다음 X의 소비량이고 Y의 가격은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Y의 소비량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정리된 정보를 집어넣어 보면 소득 500원 이미 제가 그냥 넣습니다. 그리고 X의 가격은 지금 모르니까 빼고요. 여기 보시면 Y의 가격이 10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비량이 어떻게 돼? X의 소비량이 지금 몇 개일 때 효용 극대화합니까? 하면 10 이렇게 나와 있고요. Y의 소비량이 20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2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X의 가격을 우리가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 얼마예요? 잘 봐보세요. 얘는 바로 200원만큼을 YJ에 소비했어요. 그럼 300원 돈이 남았을 거 아니야? X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개 살 때 그럼 X의 가격은 3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효용 극대화는요. MRS랑 PI분의 PX가 일치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MRS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균형점에서 PY분의 PX랑 같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X의 가격은 얼마라고요? X의 가격은 30 이렇게 돼 있고요. Y의 가격은 얼마라고요?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값이 3이기 때문에 MRS는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히 여기 뭐 X와 Y의 최적 균형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효용 함수가 완전 대체제인 경우. 완전 대체제는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에요. 근데 예산선도 우하향하는 직선이야. 그러다 보니까 구석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효용 함수를 여기다 씁니다. 효용 함수가 뭐 ax 플러스 by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X의 소비량, 소문자로 씁시다. Y 가격, Y 소비량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산선은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X랑 Y의 소비 가능한 예산선 이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예산선에다가 약간 빗금을 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무차별 곡선이 여기 보시면 우하향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되면 완전 대체제 꼴이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되냐면 구석회가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선보다 이 무차별 곡선이 훨씬 더 가파르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파르니까 요 점을 선택하는 경우보단 여기를 선택하는 경우보단 여기를 선택할 때가 가장 효용이 극대된다 해가지고 여기 2점 이렇게 보시면 돼. 완만하면 Y제만 소비하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구석회가 일반적인데 여기에서 구석회가 일반적 이렇게 쓸게요. 일반적. 자 그런데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데 예산선하고 접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약간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겠죠. X가 있고 Y가 있는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우리가 선택 가능한 예산선이에요. 그런데 무차별 곡선이 때마침 이게 두 개가 접했어. 그럼 이렇게 접한 거야. 그럼 효용 극대화되는 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여기 위가 전부 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들이 돼요. 무수히 많이. 제가 여기 6개만 그렸지만 무수히 많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MRS랑 XY랑 PY분의 PX가 일치하는 거야. 이거
이거인 경우는 그러면 효용 극대화되는 균형점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균형점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 5번 한번 풀어볼게요. 5번. 자, 5번은요,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무차별 곡선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어요. 1번 볼게요. 소득 소비 곡선이 원점으로부터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나타나면 XY 모두 정상제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득 소비 곡선은 예산선을 이렇게 잘 써 놓으시고요. X, 그리고 Y,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소득 소비 곡선은 뭐가 변하는 겁니까? 소득이 변하는 거예요.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X 가격과 Y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자, 여기 X가 있고 Y가 있는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자,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평행하게 밖으로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때 효용 극대화되는 점을 이렇게 좀 찾으면 이 두 개를 연결한 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게 바로 ICC 해서 소득 소비 곡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제 소비량은 어떻게 돼요? X제 소비량은 증가하고요. Y제 소비량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소득이 증가했는데 XY 가격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렇게 ICC가 돼 있으면 X의 소비량도 증가하고 Y의 소비량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니까 둘 다 정상제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2번 볼게요. X제 가격 소비 곡선이 수직선이고 가격 소비 곡선은 여기서 뭐가 변하는 거야? X의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짝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소득은 가만히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X의 가격만 변해요. 하락하는 경우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한 경우에 여기 살펴보면 가격 소비 곡선이 수직이다 라고 하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은 수평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X의 가격이 하락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가격 소비 곡선은 여기다 살짝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다 해볼게요.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합시다. 여기다. X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니까 자, 눈으로 잘 보세요. X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점차 완만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점들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가격이 하락했는데 PCC가 수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효용 극대화되는 무차별 곡선은 어디에 접합니까? 하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의 소비량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는 거야. 여기 얘도 변함없고요. 그리고 Y제 가격도 변함없고 X의 가격만 변했는데 X의 소비량도 변함이 없는 거야. 그리고 Y제만 소비량이 증가한 경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그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여기 한번 잘 보시죠.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X의 소비량이 전혀 변화가 없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수요 곡선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X의 가격이고요. 여기가 X의 소비량인데 X의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하락했어. 근데 X의 소비량이 변화가 없어. 그럼 어느 점이 찍혀요? 여기가 찍히는 거지 뭐. 자, 그러면 X에 대한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수직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열등제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는 그 재화의 구입량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게 열등제 중에서는 기펜제인 게 있고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펜제인 경우는 삐딱 효과인 소득 효과가 클 경우인데 만약에 대체 효과인 정상적인 효과가 크게 되면은 맞습니다. 그럼 기펜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하향하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왕이 오른쪽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신하가 싫어 얘기했는데 신하의 힘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의 말을 뒤집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4번. 기펜제는 열등제지만 모든 열등제가 기펜제는 아니다. 맞는 얘기죠. 그쵸?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도 있기 때문이고요. 다음 5번. 가격 소비 곡선이 수평인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1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기하실 정도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니까 그때 하는 걸로 대체하시고요. 여기서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XY가 있는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X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어요. 그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찾아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PCC인 거야. PCC가 이렇게 수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PCC가 이렇게 수평이 되면 Y의 소비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정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무차별곡선이 여기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A점이 되고요. 여기가 바로 B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산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소득 M이 있고요. X의 가격이 있고 X 소비량이 있습니다. Y의 가격이 있고 Y의 소비량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자, 소득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Y의 가격도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또 뭐가 고정됐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기 보시면 Y의 소비량도 고정된 거야. Y 소비량도 고정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고정된 걸 찾으면 여기서부터 이게 다 고정된 거 보이세요? Y에 지출하는 금액이 얘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우리가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소득 M에다가 Y의 가격에다 Y 이렇게 소비량 그리고 X의 가격에다가 X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가 고정돼 있잖아요. 얘가 일정하게 고정돼 있어요. 고정된 값 K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탄력성 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 어떤 상수 예를 들면 10이고요. 우리 얘기했을 때 PQ 요런 꼴이 있잖아. 요러한 꼴이 되면은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1이라고 그랬죠. 지출하는 금액이 항상 일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X에 지출하는 금액이 항상 일정한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PCC가 수평인 경우 이때는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좀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에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아이고, 이 두 개가 넘어갔어요. 자, 6번도 이거 좀 간단한 문제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셀프로 한번 풀어보세요. 무차별곡선 이론 앞에 얘기했던 거 보시면 쭉 되고요. 5번에 한번 보시면 5번에 보시면 무차별곡선의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게 되면 그때는 무차별곡선의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그거 이해 가시죠? 체증하면 오목하다. 그 정도 봐주시고요. 4번 한번 볼게요. 열등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자는 그 상품의 수요량을 줄이게 된다. 여러분 이게 열등제가 지금 기펜제냐 그렇지 않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자, 4번만 잘 정리 한번 해볼게요. 4번 한번 보시면 자, 4번은요. X의 가격이 만약에 하락했어. 그러면은요. X의 소비량이 증가하잖아요. 증가해. 이게 대체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이렇게 돼요. 자, 근데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게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니까요. 근데 이 재화가 열등제인 거야. 그러면 X의 소비량이 이거랑 반대로 작동해요. 왜요? 열등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 때는 소비량이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는 소득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이게 어느 게 더 크냐, 작으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체 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 경우는 기펜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열등제지만 수요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이거 나중에 무차별곡선을 해가지고 보상수요곡선 나타내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거는 깊은제가 아닌 열등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해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가 됐어. 반대가 돼서요. 이게 소득효과가 더 큰 거야. 이렇게요. 자, 그러면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하락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효과인데 소득효과는 X의 소비량이 감소해.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맞아요. 이게 바로 깊은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이렇게 구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깊은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락하는 수요 법칙에 예외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 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7번은요. 어떤 상품의 그 가격 소비 곡선이 수평이라 우리 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PCC가 수평이야. 그래서 PCC가 수평인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우선 첫 번째 해당 상품에 대한 가격 탄력성 1이고 직각삼각선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요런 꼴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P 곱하기 Q가 어떤 K 요런 꼴이 되는 거예요. 요런 꼴이 되면 우리가 수요 곡선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각상 곡선 형태죠. 여기가 Q고 여기가 P가 되면 이런 식의 수요 곡선을 얻게 되는 거. 그러면 지출 금액이 이게 K가 10이다 라고 하면은요. 얘가 만약에 10이라고 할게요. 10이면 가격이 10이면 그때 Q는 1이고 요 면적이 10이 되는 겁니다. 가격이 만약에 5가 되면 Q는 2가 되고요. 요게 바로 10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리고 가격이 1이면 Q는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쭉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는 금액이 똑같거나 총 지출 아니면 기업은 우리가 총 지출하는 게 총 수입이잖아. 그게 만약에 10으로 일정하게 되면 이때는 가격 탄력성이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직접 도출해도 되고요. 요거 직접 위의 식에서 요거 도출하셔도 되고요. 계산을 하시는 것도 봐도 되고 변화율로 나타내서도 우리가 살짝 도출할 수 있죠. 그래서 변화율로 전환해가지고 보는 것까지 다 하셔야 돼요. 특성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예, 총 지출액이 항상 일정하고 5번 해당 상품에 대한 가격의 변화는 기업의 총수입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변화해도 총수입은 이 경우에 10 이렇게 일정해요. 교차 탄력도가 1 그거 아니죠. 가격 탄력도가 1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음 8번 한번 볼게요. 자 8번 기펜제 나왔습니다. 8번 기펜제. 기펜제는요. 대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체 효과는 항상 음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대체 효과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X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번에는 X의 가격이 있고 Y의 가격이 있고 여기 소득 M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상식에 통한 대체 효과는 항상 이게 대체 효과예요. 항상 소비량이 증가한다니까요. 근데 삐딱선이 효과가 발생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소득이 사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증가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X의 가격 이외에 나머지들은 다 고정돼 있어야 되죠. 근데 얘가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소득 효과가 되는데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기펜제야. 기펜제니까 열등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열등제니까 이거는 소득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작동하는 거. 소득이 증가했잖아요. 실질 소득이요. 그래서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이 감소하는 크기가 엄청나게 큰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게 힘이 색깔 맞을려나? 아, 틀렸군요. 이게 엄청나게 큰 게 이렇게 여기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최종적인 효과는 어떤 게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까? 하면 이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같이 봐야 되는데 내려가는 힘이 더 세잖아. 그래서 우리 눈에는 내려가는 걸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열등제 중에서 삐딱선이 효과인 소득 효과가 클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체 효과는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 하락하는 걸로 했는데 상승하면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증가해야 되는데 하락하는 경우 이거 우리가 깊은 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천천히 생각하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3번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 맞죠? 이게 소득 효과가 삐딱선 효과가 굉장히 큰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4번 소득 소비 곡선이 처음부터 우하향? 아니요. 이게 소득 소비 곡선이 X제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꾸 뭐 하면은 그래서 그렇지만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X제가 열등제를 합시다. 자, 그러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여기 있었다고 할게요. 여기면 그 다음에 여기보다는 점점점 해가지고 왼쪽에 위치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위치에서 소득 소비 곡선이 여기를 위치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좌상방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걸로 할게요. 좌상방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소득 소비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뭐가 왼쪽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가려면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려면 올라가야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역이 우리는 열등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우하향할 수가 없어요. 기펜제는 열등제에 속한다. 맞는 얘기죠. 열등제라 해서 다 기펜제는 아니다. 그 두 개와의 관계 잘 보시고요. 자, 다음에 9번 봅시다.
자, 만약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효용함수가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건 작아지니까 효용이 하락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쓰레기라고요. 좋게 표현하면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y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요. 얘도요. 효용을 떨어뜨려요. 왜냐면 y도 분모에 있잖아. 그러면 y에 대한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얘도 0보다 작아요. 둘 다 쓰레기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에 뭐 쓰레기 수거 서비스와 여기 나와 있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는 좋은 거잖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게 둘 다 쓰레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 10번 한번 볼게요. 뭐 10번 간단한 문제네요.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레온티에프 완전 보완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자 1번에 보시면 대체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번 여기 한번 보시면 완전 보완제인 저런 경우에는 지금 가격 효과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완전 보완제는 저 상대 가격이 변하더라도 우리가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안경알과 안경테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왼쪽 양말, 오른쪽 양말 이렇게 되니까 대체 효과가 빵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없으니까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가격 효과는 뭐랑 같다? 예, 맞습니다. 소득 효과랑 두 개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대체 효과가 가격 효과랑 같은 게 아니라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득 소비 곡선과 가격 소비 곡선. 여기 잘 보세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소득 효과를 나타내는 게 무슨 곡선이라고? 소득 소비 곡선.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게 무슨 곡선이라고? 가격 소비 곡선. 아니 가격 효과랑 소득 효과 똑같으니까 PCC랑 RC랑 같을 수밖에 없죠. 그림 그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그냥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적용하면 당연히 같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걸 그냥 암기하더라고. 요 효용함수의 특성은 해서 막 암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 정도 레벨 갖고 문제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는 이제는 자꾸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식보다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해한 다음에 그걸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몸에 저절로 체화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두 상품의 교차 탄력도 맞죠? 교차 탄력도가 플러스면은 대체제 관계고요. 이 경우는 보완제 관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무차곡선의 L자 형태잖아요.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직이거나 미분이 안 되는 상황에 있다가 수평 이렇게 돼요. 한계 대체율이 무한대에서 정의 안 되고 그 다음에 빵 이렇게 됩니다. 두 제와의 결합 비율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결합 비율이고 거기서 꺾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복습 잘 해주시고요. 만약에 요 앞에 봤을 때 내용이 좀 가물가물해 라고 하면은요 그 기본 강의 파트를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